안녕하세요. 오늘은 로켓랩이 계속 조정을 받고 있어서 뭐 때문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번 주 기준으로 했습니다. 편의상 이번 주라고 할게요. 촬영일은 월요일인데 오늘도 좀 조정이 받고 있어서 저는 조금 담았습니다. 로켓랩이 전주에 9.6%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또 그때 소식들이 뭐 안 좋았냐? 그렇진 않았어요. 좋은 호재들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바이셋 미 우주군용 위성버스 제작, 나이스스타 프로그램 공급업체 참여, 미 우주군 우주 데이터 네트워크 주문 2건, 일렉트론 93번째 발사 성공. 여기서 이제 이 나이트스타 규모가 꽤나 컸거든요. 9억 8,100만 달러예요. 근데 이게 로켓랩의 수주액이 아니라 프로그램 전체 채도 한도입니다. 로켓랩이 향후에 경쟁을 통해서 따내야지 실제 매출이 발생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9억 8,100만 달러를 받은 게 아니라 그 정도 규모 사업에 경쟁할 자격을 확보한 거고요. 이 우주 데이터 네트워크 주문은 두 건 합쳐서 1,200만 달러였습니다. 이 소식들은 금액 자체보다 미 우주군의 차세대 군사통신망의 포톤과 광통신 기술을 실제 검증할 기회를 얻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정부랑 이렇게 계속 엮이고 있는 것도 제가 보는 긍정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제 저런 좋은 소식들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좀 조정을 받고 있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경쟁 뉴스는 중국 랜드스페이스의 주체 3였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민간 우주항공 스타트업 최초로 재사용 로켓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재사용 운용에 성공한 것은 아니에요. 두 번째 비행인데 첫 번째 비행은 실패했거든요. 위성을 예정 궤도에 투입했고 1단 부스터를 지상 착륙장에 수직 착륙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장면 영상으로 가볍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 수직 착륙시키는데 성공한 데는 스페이스X, 블루오리진, 랜드스페이스 이 세 곳이 있습니다. 이번에 성공한 건 궤도 발사 위성 투입하고 일단 회수 여기까지입니다. 회수한 부스터를 정비해서 다시 발사하는 실제 재비행은 아직 하지 않았어요. 랜드스페이스는 회수한 부스터를 약 6개월 안에 다시 발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제 이 회수한 부스터를 뉴트론보다 먼저 쏘아 올려서 성공한다면은 그러면 또 이제 주가의 압박이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여준 결과만 보면은 주체 3가 한 발 앞선 건 맞습니다. 뉴트론보다. 그럼 주체 3가 뉴트론을 앞섰냐? 현재까지 보여준 결과만 보면 주체 3가 한 발 앞선 것은 맞습니다. 주체 3는 이미 궤도 비행 위성 투입 1단 착륙까지 보여줬어요. 반면 뉴트론은 아직 첫 비행 전이에요. 이 첫 비행도 지금 쏘네 마네 쏠 수 있냐 마냐, 이게 지금 주가에 굉장히 많이 반영되고 있고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두 로켓은 구조와 운용 방식이 달라 단순 제어만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나 주가에 영향을 주는 거는 어쨌든 재사용 로켓을 이미 했다는 거고 그거에 대한 성과를 이룬 겁니다. 근데 뉴트론은 아직 날지도 않았어요. 날지도 않고 이거 나는 것도 지금 확정된 게 아직 아니잖아요. 사실 예정일 뿐이지. 그리고 성공할지 말지도 모르는 거고요. 그래서 로켓랩은 뉴트론을 26년 4분기 발사대 가져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이제 실적 발표 때 말했죠. 그래서 이제 26년 안에 첫 비행까지 가능한지는 확실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 이후에 우리 예정대로 쏠 거다, 4분기에 쏠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진작에 그냥 실적 발표 때 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쉬웠고요. 투자의 의미로 보자면은 뉴트론이 늦어지는 동안 경쟁자들은 계속 앞으로 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이제 주가가 좀 가지 못하게 압박이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저 뉴스, 정말 중국 때문에 계속 로켓랩이 하락하고 있냐? 이게 직접적인 원인이라고는 뭐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게 가장 좀 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거 성공하기 전 그때부터 이미 하락은 시작됐었습니다. 좀 조정이 있었어요. 같은 기간 다른 우주 성장주와 미국 성장주도 함께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락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금리 상승과 성장주 약세, 미래 성장 기대가 큰 우주 기업은 금리 상승에 상대적으로 민감합니다. 그리고 뉴트론의 일정 부담, 실적과 백로그는 좋았지만 시장이 가장 기다리는 뉴트론 첫 비행 일정은 아직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계약 헤드라인과 실제 금액 차이, 이번 계약들은 전략적 의미는 크지만 단기간 실적 추정치 크게 올릴 정도의 규모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중국의 기술 성공, 이게 하락을 시작시킨 시발점 원인은 아니지만 뉴트론 경쟁 우려를 추가로 자극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때문에 로켓랩이 하락했다가 아니라 중국의 성공이 뉴트론 경쟁 우려를 하나 더 추가했다가 좀 정확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후에 좀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 반영되지는 못했습니다.
트럼프가 2030년 연간 1000회 우주소송을 목표로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주 미국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정책이 발표됐어요. 트럼프 행정부는 2030년까지 미국의 발사장들이 연간 1000회 이상의 발사와 재진입을 처리할 수 있도록 우주소송 인프라를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1000회의 의미입니다. 미국 정부가 로켓 1000회를 주문한다는 뜻은 당연히 아니고 미국 전체가 연간 1000회 이상의 발사 재진입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규제라던가 미리 신고해야 되고 허락을 받아야 되고 이게 되게 좀 발사가 까다롭습니다. 나 내일 쏴야겠다고 갑자기 막 계속 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미국 연방항공청이랑 정부랑 이렇게 합의해서 언제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쏘겠다 이게 돼야 되거든요. 이제 그거를 좀 완화해주고 늘린다는 그런 정책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발사장 확대, 재진입 시설 확대, 발사 허가 절차 개선, 환경심사 단축, 공역관리 개선, 상업 우주기업 활용 확대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이 로켓을 훨씬 더 자주 쏠 수 있도록 도로를 넓히겠다는 정책이에요. 지금 좀 좁으니까. 그래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로켓랩에는 방향 자체는 긍정적이에요. 미국 정부는 앞으로 더 많은 군사위성과 상업위성을 빠르게 궤도에 올려야 합니다. 특히 국가안보 상황에서 신속 발사와 복수의 발사업체 확보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로켓랩 사업과 잘 맞아요. 일렉트론 이미 반복 발사 중이고 헤이스트 국방 극초음속 시험시장, 고스트 이동형 신속 발사 인프라, 뉴트론 향후 중형 발사 시장 진입입니다. 뉴트론도 이제 쏘기 시작하면은 이제 일렉트론처럼 빈도가 늘어나고 이렇게 빠르게 많이 쏠 수 있는 그런 거를 아마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로켓랩은. 그렇기 때문에 이 투 트랙이 갖춰진다면은 훨씬 더 매력적인 기업으로 탈바꿈되는 거죠. 뉴트론이 성공한다면 로켓랩은 미국 정부 입장에서 스페이스X 외에 사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미국 중형 발사업체라는 전략적 가치를 가질 수 있고요. 그치만 아직 뉴트론이 결과가 없기 때문에 현재 발사 횟수를 고려하면 1000회 시장의 가장 직접적인 수혜는 여전히 스페이스X입니다. 지금으로 봤을 때. 그래서 로켓랩의 본격적인 수혜 여부는 결국 뉴트론 성공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로켓 우주는 중국과 미국 뉴스를 같이 봐야 합니다. 중국과 미국이 이제 패권 전쟁을 치르는 게 우주로까지 확대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둘 다 달기지 가겠다고 28년까지 미국은 가겠다 하고 중국은 30년까지 달 기지 짓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달 이슈는 계속 있을 거예요. 지금 우주는 먼저 가서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국제법이나 이런 게 제대로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먼저 쏴서 자리 잡고 점유해버리면 거기가 이제 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랑 미국이랑 엄청 쏴 제끼겠죠. 그러다가 이제 이런 데가 지들 좋은데 다 자리 잡으면 그때서야 이제 국제 협약이라든지 국제 뭔가 질서라든지 뭔가 하겠죠. 자기들끼리 이제 못 들어오게 이제 땅 따먹게 하는 것처럼. 이번 주 중국과 미국 뉴스는 서로 반대 방향처럼 보이지만 사실 연결돼 있습니다. 중국 재사용 로켓 경쟁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미국은 우주 발사 시장과 관련 인프라를 훨씬 크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로켓랩 입장에서는 경쟁자는 빨라지고 있지만 시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 업체가 로켓랩에 미 우주군 계약을 직접 빼앗는 구조는 절대 아니겠죠. 오히려 중국 우주 산업이 강해질수록 미국 정부가 스페이스X 한 회사 외에 추가적인 미국 우주 기업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어요. 이건 당연하죠. 미국은 독점 기업만 넣어주는 게 아니라 이게 독점하고 있으면 일부러 찢습니다. 이걸 여러 개 나눠가지고 얘네도 다 같이 성장을 시켜요.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트럼프랑 일론 머스크랑 티격태격하고 싸울 때 이제 트럼프가 이제 스페이스X 그것 좀 끊어버릴 수 있냐 이랬을 때 그럴 수 없다. 그 뒤로 이것도 이슈 타고 다른 우주 기업들 상승 나오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이런 식으로도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시장 전체가 과열로 커지는 환경에서는 우주가 되게 좋다라고 봅니다. 다른 섹터는 경쟁이 심해지면서 뭔가 안 좋아질 수 있는데 이것도 경쟁이긴 한데 사실 우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기업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가려는 수요는 많은데 이제 인프라 쏠 수 있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 병목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긍정적인 부분으로 미 우주군 사업 참여 영역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점, 일렉트론이 93번째 발사까지 실제 실적을 쌓았고 지금 100% 성공 중인 점, 미국 정부가 민간 우주 소송과 발사 인프라 확대를 추진한다는 점과 스페이스X 외 복수 발사업체 필요성이 커질수록 뉴트론의 전략적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위험 요소로는 당연히 이 뉴트론의 일정입니다. 이게 가장 큰 위험입니다. 시장이 백날 커져도 뉴트론이 늦으면 로켓랩은 중형 발사 시장에 진입을 못해요. 계속 늦어지는 거죠. 언젠가 성공할 거를 다 알고 있습니다.
언젠간 하겠죠. 로켓랩이 기술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할 텐데 우리가 지금 계속 집중하고 기다리는 거는 지금 조정받고 있는 주가를 떠받쳐서 올려줄 거는 4분기 발사 성공입니다. 성공도 조금 안 바래. 발사만 제때 해라. 성공하면 대박이고요. 피터백은 근데 이걸 성공시키겠다는 의지가 되게 강해요. 자신감도 나타내고 있고요. 애초에 처음 쏠 때 테스트라 생각하지 않는다. 상업으로 무조건 쏘는 걸로 생각하고 최대한 다 준비해서 쏜다라고 하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일정도 일정이지만 다 세우고 쐈을 때 성공하느냐 안 하냐도 어떻게 시장에서 받아들이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중국 실제 재비행입니다. 주체 3가 회수한 부스터를 다시 발사에 성공한다면 중국 재사용 로켓 기술은 한 단계 더 올라가고 아마 로켓랩에 바로 좀 압박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수주 얘기 아닙니다. 다음 체크 포인트 보자면은 뉴트론 4분기 실제 발사대 도착하는가, 뉴트론 첫 비행이 26년 안에 가능한가,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하고 전부일 것 같습니다. 지금 살짝 살랑살랑 흔들리는 거 여기서 어차피 다 이제 판가름 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헝그리4 다들 아시죠? 그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거, 그게 이제 실제 비행 조건에 맞춰서 제대로 작동하는가에 대한 테스트도 계속 진행 중인 게 트위터에 떴습니다. 뭐 뉴트론에 관련된 건 진행 중이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체 3 회수 부스터가 실제 재비행하는가, 좀 미안한 말이지만 실패해서 좀 터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트럼프의 그 정책들이 실제 예산, 발사장 투자, 국방 계약으로 연결되는가도 좀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 발표 자체는 로켓랩 매출이 아니고 실제 계약으로 연결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런 정책 속에서 로켓랩한테 얼마나 뭐가 떨어지는가 숫자로, 그런 점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이런 것들은 전부 이 뉴트론 하나가 어차피 잡고 흔들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파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고 정리해보자면은 이번 주 로켓랩의 하락을 중국 하나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금리와 성장주 약세의 높은 시장 기대, 뉴트론 일정 부담이 함께 작용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시장에 뭐 조정도 있었고, 지금 30년물 국채, 20년물 국채, 10년물 국채, 지금 국채가 난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주식시장에 리스크를 지고서 들어올 만한 그런 프리미엄 뭔가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성장주들이나 금리에 취약한 아이들, 그런 기업들이 더 많이 휘청거릴만 하거든요. 뭐 사실 그거 있어도 뭐 올리려면은 또 월가에서 자기 마음대로 막 끌어올리고 달리지만, 지금 시장 자체가 좀 흔들흔들 하면서 9월달에 이제 계절성도 있고 거래량도 줄고 뭐 여러저러 합쳐지면서 그렇게 다 짬뽕된 조정이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불집힌 게 이제 중국의 주체 3, 이 재사용 일단 착륙을 보여준 게 좀 한 방 또 먹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트론한테 분명 시간 압박을 줬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도 2030년까지 우주 수송 시장을 크게 확대하려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주는 아직 건재하다. 경쟁자는 빨라지고 있고 시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로켓랩이 그 시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결국 뉴트론을 실제로 날려야 지금 주가를 정당화하면서 전고점까지 뭐 트라이 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